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상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금요일 오거래 이번 주 지내면서 정말 별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시선을 조금 다르게 한 번씩 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5위는 정말 재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보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건가? 많이 궁금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성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에 반가운 얼굴이 이사님입니다. 반도체주가 저희 지난주와 상황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서는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요. 가장 지금 이 오후장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재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 보시는지 반도체주 분위기 먼저 지금 오후장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굉장히 이 SK 하이닉스의 며칠 전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좀 공포에 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그간의 또 부진 혹은 이 공포를 바로 잊게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단의 이 중소형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하면 그동안의 수요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가장 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두 가지의 큰 호재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엄청난 금액의 투자 소식, 그리고 꺾이지 않는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반도체 IT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노리면서 숏 커버링 물량과 함께 굉장히 이제 수급적으로도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IT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뉴스도 하나가 있죠.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풀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공급받지 못했던 이 재료들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그 뉴스는 우리가 2, 3년 동안 안에 국산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호재로 작용한다 혹은 변동성을 준다 그런 뉴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의 막대한 투자와 이 글로벌 3대 지수의 빠른 안정화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의 이제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단,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부장단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다른 쪽보다는 결국 장비 쪽이 가장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익그룹주가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반도체 산업은 저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려고 했는데 마침 원익그룹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질문을 좀 바로 드릴게요. 이사님께서 3월 10일 날 주셨던 종목이 원익 IPS고요. 네. 지금 16.3%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입니다. 앞서서 신규 공략도 가능하지만 중장기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요거 먼저 AS를 하고 갈게요.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 종목 그런 맥락이라면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금 실현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지금 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낮은 가격을 통해서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좀 들어온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양봉이 나올 때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처럼 상승 탄력이 좀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에도 그래도 1차 정도의 비중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처럼 양봉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약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해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사도 된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예요. 천천히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다가오는 1분기
실적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에 저는 천천히 한번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사님 네.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니다로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매출 혹은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매출이었던 지금 반도체 쪽의 매출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뭐 로봇 산업으로 좀 케어를 하겠다, 커버를 하겠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반도체는 다시 한번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워낙 최근에 시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소외가 되니까 이 반도체의 움직임을 보시면서도 아 지금 따라가야 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차전지 동시에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추세 전환, 공기의 흐름 변화 여기까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위원님도 말씀 주실 건가요? 저는 약간 공기의 흐름이 좀 변화됐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어떤 거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좀 보고 있으면 오늘 삼성전자가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4천억 원 정도 거래가 돼요.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이 더 많은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 올랐고 SK하이닉스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되는데 덜 오르고 거래 대금이 적게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여기를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네. 같은 반도체라면 이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오르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챗GPT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GPU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그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세 개의 반도체 회사를 투자 등급을 상향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방향을 받았다. 자, 거기에 저는 이제 기술적 지표까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봉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다릅니다. 둘 다 오늘 갭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SK하이닉스는 그저께 음봉, 그러니까 김태형 이사께서 공포감을 심어줬다라고 표현한 게 아마 그저께일 텐데 그때 거래량 이후로 3일 연속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때 매집했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공포감에 사셨던 분들, 약 8만 원대 사셨던 분들이 소위 그날 7만 6천 원까지 되면서 물렸는데 그게 오늘 한 5%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물이 안 나오죠? 결국 그거는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단기적인 트리거는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건드리시지만 트레이딩 하려고 건드리시는 분들은 없지만 SK하이닉스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한 7% 정도 올라갔다라면 충분히 장중에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약간의 선별적인 느낌. 뭐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강한 상태. 그러면서 축이 좀 이동하면서 뉴스가 있으면서 수급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가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쏠렸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쉬어졌던 반도체도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한 축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살아있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강했을까? 그건 좀 더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상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저희 SK하이닉스 흔들릴 때도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수혜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위원님께 설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엔비디아 이벤트도 20일 날 있는데 그 이벤트를 보고서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쪽을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이 지금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일로 하면 20일, 22일을 가면 또 FOMC랑 또 엮이잖아요. 그래서요. 계속 그런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너무 머릿속에 붙지 마시고 지금은 기술적,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러한 이벤트들이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좀 기술적 지표를 언급하는 횟수가 좀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술적 지표, 그러니까 이제 재료들이 좀 많이
많이 노출됐었던 것들도 있고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고 한정된 재료들이 돌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기술적 지표가 유용하다라고 보고 이럴 땐 또 기술적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주총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이제 재무제표를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누가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이게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좀 보신다라고 하신다라면 더군다나 윗꼬리를 안 달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겠다라는 신호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랐던 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밖에 못 올라? SK하이닉스가 7% 올라? 그러면 현재의 그 반도체 대장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4위로 넘어가서 또 끌고 와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끝일까? 라고 제목 달아봤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 먼저 이 질문을 수급 이야기 저희 하던 중이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정말 끝인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점에서 사려는 세력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빠지는 거다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완전히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팽팽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시각은요? 저는 7대 3으로 매도세가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 정도라면 그 30%도 없어야 되는데 30% 있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히려 30%가 있는 게 강하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 거래량이 약 200만 주로 어제 거래량 정도 됐습니다. 어제도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저께 거래량은 한 300만 주 정도 되면서 갭 상승을 거의 갭과 같은 상승을 좀 띄워놨었던 부분들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피날레는 갭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그저께 갭으로 떴었던 부분들 이게 거의 이제 피날레의 고점 신호일 수도 있고 내일 이 갭을 메꾸게 된다면 오늘은 이제 갭을 못 메꾸고 있는데 이 갭을 메꾸게 된다면 이제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30%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기서 다시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다시 돌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려면 거래량이 최소한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500만 주 터진다는 건 뭐죠? 직전에 있었던 거래량. 우리가 이제 딱 그 차트를 보게 된다면 2월 초에 15만 원을 뚫을 때 거래량이 350만 주였거든요. 두 번 나왔으니까 700만 주죠. 이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며칠 동안에. 그러면 그때 15만 원을 걷어서 지금 현재 45만 원 부근에서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일단 한번 1차 매도세고요. 이걸 다시 받아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거면 대략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4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약 10%죠. 10%대 매물을 쏟아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들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만한 새로운 변수들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있으셔야죠. 근데 이쪽에 있으셔서 저가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죠. 뭐 이거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조정을 받았다. 고점 대비 10%가 밀렸다. 그러면 뭐 사실 분들은 다 사고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종목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거는 뭐 경험상 한 70% 정도는 매도 사인을 강하게 우리한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께도 좀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반도체도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된다. 아직까지 뭐 급하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금의 축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많이 내리는 건 맞습니다만 많이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지금 40만 선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아는 종목의 급등도 아직 나오고 있고요. 좀 기대감을 가지는 시선 유지를 해도 될지 궁금해요. 그런데 뭐 에코프로 BM 혹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일단 2차 전지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모든 장점이라든지 현실 가능한 뉴스들은 저는 이미 시장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주가 필요하죠.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 지금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배터리 재활용 산업까지 지금 모든 에코프로도 지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 카드를 꺼내 들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의 가장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이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이 폭발적인 상승이 현재 기준으로 나오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뗐을 때 한 번 더 쭉 갈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지금이라도 모아가는 전략을 분명히 몇 분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려요.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엑셀을 밟으려면 연료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료가 그렇게까지 지금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차트를 놓고 볼 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봉 차트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캔들을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캔들이 생성이 되고 그 가운데 선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간값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상승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일단은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온 상황. 하지만 이 윗꼬리가 지금 당장은 몸통보다는 조금 길어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조정이 깊게 나오게 되면 몸통보다 꼬리가 길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심이 또 급격히 악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에 낮아져 있던 종목군들을 찾는 그러한 투심이 좀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2차 전지 지금 CRMA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유럽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정 시에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그때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위한 2차 전지에 의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져 왔는데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의견도 있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꾸준히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 나온 대로 추적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죠. 네네. 김천희 기자께서 주봉을 말씀하셔서 에코프로 주봉을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서 차트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 윗골이면 이건 100% 매도 신호입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이 아닌데 요즘 들어서 2차 전지 보실 때 항상 더불어서 설명 주시고 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 꼭 챙겨보시고요. 저희 다음 이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독 강합니다.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서 그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요. 주총 시즌에 주주 친화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실 그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바이오가 강합니다. 셀트리온 먼저 눈길이 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많아서요. 어떤 요인을 공통 분모로 저희 찾아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각계 전투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바이오주가 오늘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각계 전투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뉴스플로우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관련한 이슈라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현재 톡신을 또 수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톡신이 할랄 제품이라고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빠르면 이번 상반기에 또 중동 쪽에서 메디톡스의 이 톡신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문당도 지금 이 루센티스라고 하는 만성 신부전 이 치료제를 중동 국가에 지금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K 이노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K캡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고 중동 쪽에서의 이제 매출을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주총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셀트리온 주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주총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명예회장,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일선에 복귀한다 딱 여기까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야기까지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주총 전에 나올 수 있는 시세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셀트리온 다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결국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쪽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추가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유독 강해서 여쭤봐요. 네. 오늘 장에서는 그러면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보시는지, 만약에 지금 자리가 주총에서 나올 이슈가 합병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오르는 시세라고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뭐 치매 치료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오르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아셔야지 그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 투기적으로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셀트리온 제약 매도를 하여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아마 기존에 그죠.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 수익이시라면 저는 현금화를 하시고,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네, 있을까요? 한미그룹주라든지 HK인후엔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분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이제 소위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믿고 더 가봐야죠. 네, 여기 저희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올라갈지 사실 여기서 바로 내려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에 또 갇히고 있었던 또 인고의 시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제가 쉽게 뭐 어렵죠. 매도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됐다면 일단은 조금은 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 입장에서는 주총 이후에 나올 만한 이슈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28일 예정돼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위원님, 짧게 좀 들어볼게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린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코스닥이 강할 때는 누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나 보게 되는데 오늘은 좀 제약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너무 길게 보는 건 무리일지요. 예, 일단 뭐 수급 논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주총에서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쪽들, 특히 이제 전통적인 제약주, 일단 뭐 김천희 사께서 말씀 종근당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같이 주거든요.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를 한 0.67주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작년에 무상증자가 올라갔었던 그거랑 다르게 네. 자본잉여금을 무상증자식으로 주면서 그러니까 그 주식 배당식으로 주는 그런 형태를 줬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유한양행도 그렇고 종근당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번에 또 현금 배당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전통 제약사들은. 근데 이거는 벌써 이미 과거 데이터죠. 네. 12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셀트리온 제약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뉴스가 퍼졌을 때부터 셀트리온 제약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제 그 민지 앵커께서 김승희 기자께서 했던 질문을 저한테 동일하게 한다라면 저는 매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요 뉴스로 가지고 본다라면 일단 한번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1차적인 매도 시점을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더 구체화돼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이 이제 18%까지 올랐던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오버밸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사실 저희 랭킹5 키워드가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도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M&A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급등주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다가 현대차, 한화, 포스코, ICT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요즘은 달리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 먼저 질문 로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럽 관련 그 폐배터리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대기업들의 M&A 관련된 이슈가 로봇을 정말 끌어올리고 있는 느낌이 든데 지금이 어떻게 보세요? 중간 지점 정도인가요? 로봇의 지금 향방을 저희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로봇은 저는 과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열? 예, 왜냐하면 로봇을 인수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나가는 건 맞죠. 이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수한 기술력 갖고 있는 로봇 회사들을 인수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이게 당장 이제 효과로 나타난다라기보다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당장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분만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제품,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는 EX1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상관없는 관련 협동 로봇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결국 이 뉴스가 지금 현재 몰고 온 하나의 또 M&A 테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과 관련해서 M&A 테마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건 테마적 영역으로 봐야죠. 이거를 펀드멘탈로 보면서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건 기대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하나의 테마, 무상증자 테마, 우리가 태저 이방원 테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테마, 이런 것처럼 로봇 테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작년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절반 반토막 났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아직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수주 공시도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테마다. 하지만 이 테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경고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이사님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 5위 할 때 이사님께서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로봇주를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맥락으로 종목을 그래도 좁혀나갈 수 있는지 사실은 이 질문 드릴까 했거든요. 로봇 ETF 관련된 종목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네. 역시 수급이 우선하는 장인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좀 짧게 볼 수 있을지.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봇 ETF의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이 ETF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위원님 이야기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 지금은 너무 과열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최근 시장을 보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거든요. 이사님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시장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결국 지금 이렇게 올랐던 것이 어디서 이제 또다시 이제 생성이 될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로봇에서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딩 가능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뭐 가치라든지 밸류를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거나 좀 장기로 보자 이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정리 받아봤고요. 시간이 좀 오늘 빠르게 가네요. 자, 1위 빠르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의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치적 이슈 그 빗장이 풀리면서 수혜를 보는 쪽으로 저비용 항공사와 함께 엔터 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뭔가 완화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와 관련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한한령 해제 모멘텀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묶어봤는데요. 이사님께 짧게만 요거 정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섹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저비용 항공, 엔터 이렇게만 일단은 집어봤습니다. 조금 더 수혜를 보고 조금 더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빈수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은 계속 풍겼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실적은 더뎠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올라오는 부분은 지수가 좋아서 올라온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올라오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받쳐주는 리오프닝에게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카지노 관련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종목에 한해서만 관심을 보이자라고 짧게 코멘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원픽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께 먼저 오늘의 원픽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대장주인 SK하이닉스를 기술적 측면에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워낙 강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다뤘던 섹터 내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천을 좀 드리고요. 차트가 너무 개인적으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라인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주셨는지 꼼꼼하게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김채석 이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원픽은요? 네, 아까 이제 로봇 관련할 때 네. 제가 종목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린 게 준비해온 쪽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가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에 공략을 하셔서 3,7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그렇지 않다면 5,2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셀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CJ에서 지금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러한 쪽과 이 스마트 물류를 또 구축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또 올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장 랭킹5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